예,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적천수 천미를 강의하는 날이죠. 제 권익원 제23장이에요. 역시 관살장 모양 상관장도 또 있어요. 적천수에서는요, 딜격은 취급을 안 해요. 휴격은 취급해요. 관살장하고 상관장은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녹곡격과 양인격은 흉격으로 들어가는데요. 아니에요. 흉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녹곡과 양인은 그냥 저쪽 오곤으로 몰아놨을 뿐이지, 자평진전에서 뭐 흉격이라고. 물론 양인격은 흉격이죠. 흉격은 요즘은 뭐 잘만 다뤘으면 양인격도 좋은 경우 출세할 사람은 다 합니다. 자, 상관격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상관이라는 것은 관을 깨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또 흉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문에 이렇게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 견관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상관, 견관은 안 된다 수없이 심혜점 선생이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그러냐? 난변. 내가 생각하기엔 변론하기가 어렵다. 그럴 수도 있고, 가견, 볼 수도 있고, 불가견, 보지 않으면 안 된다. 보면 안 된다. 봐도 되고 보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결국 제가 이렇게 빨간 걸 칠했어요. 상관경관을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 네, 맞습니다. 인정할 때도 있고 인정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거예요. 임시가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임시화에서 상관이라는 것은 이거 훔칠절자입니다. 명주지 원신, 일주의 원신, 일주의 기운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이미 그래서 비설량, 아름답지가 않죠. 또 상관은요, 일주의 귀한 기운을 상하게 만들어요. 이게 뭐예요? 관성. 격국론에선 관성을 일주가 정관격은 아주 좋게 보죠. 그러니까 이 상관이 정관을 극하니까 일주의 귀한 기를 상하게 만드는 것이다. 더욱이 이거 함부로 할 사자입니다. 시장사자도 되지만 종횡무진해요. 지 맘대로 그러고요. 그래서 선악이 무상, 일정치가 않다. 단 이 말 때문에 일정치 않다고 하는 거예요. 단지 모름지기 가어라고 해서, 이거 가어는 뭐예요? 멍에 가짜예요. 그리고 이거 말탈어자고요. 그러니까 마부, 말만 잘 다스릴 줄만, 야생마만 잘 다스릴 줄 알면 영화 발회, 영화가 바깥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다. 그러니 다 주인공이 청명함이 아주 많다는 거죠. 역시 상관격으로 옛날이나 지금이나 청명하기는 역시 청명합니다. 상관격 사람들이요. 그리고 관을 볼 것인가는 가부는, 이게 관을 봐서 옳은가 그런가는 어떻게 되냐? 그럼 이게 원국에서 졸지라라, 권영이라고 해서 졸지를 해서 쓰라는 거예요. 그 사이 작용하는 걸 보라는 거죠, 이게. 졸지에서 종종 부동 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같지 않으니 둘가집 일론야라, 한 가지만 고집하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자, 격으로서는 상관용인격이 있고요, 상관용제격이 있어요. 상관용겁격이 있고요, 상관에서 용상을 할 수도 있어요. 상관용관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읽는 이의 이해와 편리함을 돕기 위해서 번역자가 고의로 구절을 끊어서 번호를 부여했어요. 보통 딴 데서는요, 번호만 매겼는데 아예 끊어버렸습니다. 여기서는 왜 그러냐?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상관용제자, 상관에서 재성을 쓰는 자는 일주가 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상관용제를 감당을 못합니다. 상관 역시 왕하면 좋고요, 마땅히 재성도 그러면 재성으로서 용신을 쓸 수 있어요. 요 일주 왕한 게 제일 중요해요. 요 비겁이 있어도 가경관, 관도 봐도 돼요.
무비겁은 유인수, 인수만 있으면 또 돼요. 불과 견관. 예, 그러면 관을 볼 수 없다라고 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 비겁은 있으나 인수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비겁은 없고 인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때는 불과 견관이라고 했는데 왜 이런 소리를 하냐? 인수가 있을 때 관을 보면요, 이거 관의 힘이 빠져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일주가 약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이거 큰일 났습니다. 마땅히 용인, 인성을 써라. 그러면 관도 쓸 수 있다. 왜? 일주가 약하니까요, 인성을 쓰고 있는데 관을 볼 수 있어요. 관인상생을 하니까요. 불가견제, 재성 보면 안 됩니다. 왜? 인성을 깨니까요. 일주 약하고 상관이 왕이에요. 무인수예요. 그럴 땐 비겁이라도 써야 돼요. 비겁이라도 써야 돼요. 그럴 땐 아주 불리합니다. 이때 비겁은 들어와도요, 괜히 쓸데없이 상관을 도와주니까 인수가 최고입니다. 이때는 희견 겁인, 겁인 요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겁재와 인수는 운에서 볼 수 있어요. 꺼린다, 재관은 꺼린다라는 것이죠. 네, 맞습니다. 일주가 왕이에요. 무재관이에요. 그러면 마땅히 상관을 쓰게 생겼죠. 상관 씁니다. 그러면 재성과 상관은 괜찮아요. 꺼리는 건 관인이에요. 일주가 왕하니까 관과 인을 왜 써요? 쓸 필요가 없죠. 일주왕 비겁다예요. 이건 아주 큰일 났습니다. 재성이 쇠예요. 상관이 가벼워요. 마땅히 관을 쓰죠. 쓰기야. 그런 때는 대운에서 재관을 쓰는 게 좋다. 꺼리는 건 상관이 인수를 보는 거는 안 좋다라는 것이죠. 견상인, 상관과 인성을 보면 안 돼요. 서로 싸우니까요. 소위 상관경관이라는 건 이하백단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일주가 쇠약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 비겁을 써서 용신으로서 삼으면 관은요, 비겁에서 수구, 비겁이 극을 당하니까, 그럼 결국 소위 화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성 쓰는 게 최고 좋습니다. 비겁으로도 용신을 쓰면요, 관이 비겁을 극하니까 안 좋습니다. 최고 좋은 것은 일주가 약할 때는요, 인성 쓰는 게 최고 좋습니다. 만약 국중에서 인수가 있어요, 그러면 관을 해도요, 비단 화가 없을 뿐만 아니라 또한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인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 관을 볼 수 있어요. 상관용이 나옵니다. 인성을 써야 돼요. 이런 때 두 가지래요. 인성이 상관도 극하고 일주를 도와주니 좋아요. 국내에서 무재, 그 사주 내에서 재성이 없어야 돼요. 행운에서 인성이 왕하고 신앙지향이면 미우부를 했으니까 이중 부정이니까 강한 긍정이죠. 반드시 귀함이 나타난다 라는 거예요. 행운에서 재성이 왕하고 상관이 왕하면 미우불, 이것도 강한 긍정이죠. 빈천한 자가 많다 라는 것이죠. 상관용제를 해요. 이건 일주가 강해야 됩니다. 재성의 기운이 득기하고요, 운봉 제왕해서 상왕 지향이면요, 미우불 했으니까 이건 이중부정이니까 부기, 부한 자가 있다. 그런데 운에서 인왕하고 겁자로 가면요, 이거 상관용제를 먼저 전제조건으로 썼다는 건 이게 많아서 상관용제를 쓰거든요. 근데 대운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인성과 비거분이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미우불에서 이건 이중부정이니까 강한 긍정, 빈핍, 가난하다라는 것이죠. 상관용겁 하면요, 겁제를 쓰죠. 쓰기에 이건 억지로 쓰는 것입니다. 운에서 인왕하면 반드시 귀하다. 이건 좋습니다. 상관용관하고 있어요. 이런 때는 뭐예요? 관을 쓴다? 억지로 쓰는 겁니다. 이런 때는 재성이 왕한 거, 운에서 재성이 왕한 것으로 흘러야 돼요. 그 이유는요, 관을 쓰고 있을 땐 재성으로서 관을 도와줘야 되겠죠. 상관용상, 상관격에서 상관을 써요. 이게 사례명조 다 나옵니다. 오늘 상관용인격 사례명조가 4개인데요. 2개만 할 겁니다. 운에서 재성으로 가면요, 부자 아니면 또한 귀함이 된다. 그런데 13번 마찬가지, 이걸 자세히 보십시오. 더불어서요, 함께 인성을 쓰거나 재성을 쓰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관이 높고 낮음에 불과하고요, 재성이요,
투박하냐, 아느냐 작으냐를 나누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자, 인성을 쓸 때는요 관을 볼 것이고요, 재성을 볼 때는 부를 보는 거예요. 재물을 보는 것이죠. 그걸 잘 나누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상관해서 용인격이에요. 상관격에 인성을 반드시 써야만이 되는데 이건 억지로 쓰고 있는 사주입니다. 참 안 됐어요. 안 될 것도 아니고요. 예, 그래도 그럭저럭 흘러가죠. 다음 사주가 좀 안 됐죠. 이거는 이렇게 쓰는 사주입니다. 자, 토, 이거 금도 안 좋죠? 토가 많으니까요. 토, 기축해서 뭐예요? 화토 상관격이죠. 화토 상관격이에요. 인성을 쓰는 거예요. 비겁을 만약 화를 쓰게 되면요, 이 사주는요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일주가 약하니까요 비겁운도 괜찮은 거예요, 사실은. 예. 그러나 이 무진대운은 안 좋죠. 토가 강한데요. 이걸 벗어나고 또 여기까지 가죠. 을축대운이 되면 이 사주는 이제 끝이 나는 사주입니다. 자, 봅시다. 이거 내려 쓸까요? 예, 이렇게 내려 씁시다. 기미, 기축, 신미, 병인, 기축. 네, 이렇습니다. 화토상관이죠. 네, 화토상관 중첩됐어요. 다행인 것은 개화, 마지막 미월이에요. 사실은요, 이 미월은 더 더워요. 네, 7월달인데 양력. 네. 화기 유효, 화기는 남아있고 화만 봤다면 이건 불변하는 비트거든요. 우일 좌장생, 네, 이게 바로 이제 인목을 쓰겠다는 거죠. 인중, 간목을 용신으로 쓴다. 왜? 토치의 목수용조니까 그래요. 근데 여기 수는 없어요. 그럼 화는 좋으냐 나쁘냐는 결정이 나는데, 이렇게 상관이, 식신상관이 강해서 는 인성부터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재성이 있어도 좋아요, 사실은요. 인성이 있으면 인성에서 재성이란다. 정말 관성이죠. 그러나 여기는 관성이 없어요. 인성을 용신으로 잡아놓고 용신을 딱 잡아놓고 관성운이 들어와도 좋습니다, 이 사주는. 근데 이 대운에서 관성운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목을 용신으로 쓰고요. 정묘, 대운이면 묘예요. 극거 신금, 정묘니까요. 요 신금을 제하니까 하기 축토, 또 축토도 묘가 축토를 제거하죠. 그러나 인묘, 이거 목국을 해서 축토를 제거하니까 좋아요. 소위 유병득약, 병이 있는데 약을 얻었다. 올랐다는 거예요. 몸이 등월전, 이건 뭐 월전이라는 건 어디예요? 그냥 궁중에 오르는 거니까 과거에 급제했겠죠. 잔치를 벌인 거예요. 경사는 집경림이라고 해서 옥경자입니다. 옥소리가 나는 데서 잔치를 벌였다는 뜻이죠. 연접 병인 했으니까 이 병화는요 비겁이죠. 그러나 저러나 그래도 어떤 괜찮은 운이에요. 채용계의 체와 용은 마땅하다. 사지 황당까지 이뤘다라고 하네요. 네, 이거 경은 경자와 같다라고 해서 이거 옥경자입니다. 옥경자. 네. 자, 오토 상관격이에요. 토가 5개예요. 신약해서 인중, 간목을 용신으로 하죠. 수호행을 희시로 한 듯한데 사신대운, 정대운까지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다 했지만 그래도 화우는 그럭저럭 먹고 삽니다. 네. 인중평화에도는 인비로 흐르니까 됐고요. 삼순대운이 무진대운은 고전을 했을 것이고요. 초운대운, 사운호운은 그냥 호운이 돼요. 그럭저럭 넘어갑니다. 네. 병인대운은 황당까지 올릴 수 있죠. 네. 화토 상관격 맞습니다. 네. 159번이네요. 네, 맞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여기까지. 갑자기. 왜냐면 목용신이라 그래요. 목용신으로 잡으니까
수운도 좋고요. 화운도 그렇죠. 괜찮아요. 그 이유가 일주가 약해요. 삼관격이니까요. 그러나 천녀는 그렇고요. 무진대운은 이렇게 파란데 이건 수기운이라 그렇죠. 별로 안 좋습니다. 정묘병인에서 기토는 토니까 확실히 안 좋다고 하네요. 네. 수는 좋습니다. 상관격, 화토 상관격에서 참 괜찮은 사주네요. 이 사주. 예, 다음 사주 볼까요? 예, 상관격이에요. 이것도 좀 내렸을까 지금 생각 중인데요. 자, 이거는 토금 상관격이에요. 예, 금이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네 개네요. 이건 인성을 그대로 쓰는 겁니다. 화용신입니다. 예, 좋습니다. 인성 씁니다. 금체니까요. 예, 이렇게 해서 요걸 여기 테니까 쓸게요. 신유, 여기다 쓸게요. 네, 신유, 정유, 무어, 무어가 참 좋습니다. 네, 신유. 네. 토금 상관격입니다. 금토 상관격이 되고요. 차, 토금 상관격이 있죠? 중첩돼 있어요. 희기, 사주에 재성이 없다는 게 괜찮은 거예요. 재성이란 수죠. 그 이유는 인성을 용신으로 쓰니까요. 재성이 있으면 인성과 싸움이 벌어지죠. 그래서 순청기상, 순하고 청한기상이다. 초은 목화대운으로 흘러서 이때요. 여기요. 채용이 모두 개의 마땅하다. 소위 장세, 이건 장세라는 건 뭐예요? 막 자랄 때니까 20살, 30살 이때요. 등용호방, 이게 과거에 급제했군요. 삼순대운까지 좋습니다. 소년이, 이걸 이제 옛날에 어려운 거죠. 소년, 도봉지지, 봉황지. 좋은 소리예요. 봉황지. 원광대 우리, 본계에 가도, 익산에 가면, 이 봉황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봉황의 연못이죠. 해석한 것은 중문에 계사임진, 이 산은 믿을 게 못 되죠. 그래도 이 사유 근국을 이뤄요. 그러니까 이제 사화는 믿지를 못합니다. 화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금생 화극하니까 금을 생하고 그 화를 극하니 소위 생평, 지절종 하소라고 해서 자기가 평생 갖고 있는 지절을 비록 어디 가서 하소연할 것인고 반평생 근노 부지런히 일을 해봤자 단지 어떻게 돼요? 자린 스스로가 가련하다 느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운에는 별로 안 좋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 후운이 요 두 계사 임진대운이 그럴 뿐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괜찮은 운이, 그러니까 중년 운이 안 좋으면요, 결론적으로 말년까지 좋지 않습니다. 말년대운은 아무리 좋아도요, 운이 그렇게 썩 좋지 않아요. 더군다나 신묘로 들어와서 좋지 않은 운이 될 것 같습니다. 사주가 금오행이 5개, 화오행이 3개고요. 그래서 무어 정화, 병화를 쓰는 거죠. 중년대운부터 하얀 곡선을 그려요. 금이 7.3. 즉 화목명주의 계사임진대운은 피할 수 없는 명주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160번 보겠습니다. 슬슬 지금 이 두 대운을 벗어나지 못하죠. 그럼 묘대운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오묘가 있긴 하지만 저 유금이 기다리고 있죠. 들어와라. 깨진다. 라는 거. 그래서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사례명조 2개를 했고요. 다음번에 또 2개를 마치면서 상관용인격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치겠습니다.